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열반입니다. 사실 이 단어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뭐랄까, 현실의 온갖 문제와는 상관없이 저 고요한 산속에서 모든 걸 추월한 성자의 이미지 같은 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그 고정관념에 아주 그냥 시원하게 돌을 던집니다. 열반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산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내 경험 안에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료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하면 열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청취자께서 느끼는 그 몸의 감각, 또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일어나는 감정들, 즉 우리 자신의 경험 총체인 오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 외적인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적인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축이 될 겁니다. 관점의 문제라니.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뭐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 그럼 그 핵심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대체 오온이란 게 뭐고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걸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주장이 있었는데요. 열반이 우리가 벗어나야 할 그 고통스러운 현실, 저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수행의 대상을 항상 오온, 그러니까 바로 이 몸과 마음으로 한정하셨다고 해요. 보통은 괴로우면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바로 그 역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오히려 그 괴로움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걸까요? 우선 온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섯 오 쌓일 온. 말 그대로 다섯 가지의 무더기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건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이루어지죠. 네네. 색수상행식. 색은 우리 몸 같은 물질적인 요소, 수는 즐겁다, 괴롭다, 아니면 뭐 무덤덤하다 이런 느낌, 상은 이건 커피구나 하고 인식하는 개념작용이고요. 행은 한 모금 더 마셔야지 하는 의지, 그리고 식은 이 모든 과정을 알아차리는 그 의식 자체를 말합니다. 와,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훨씬 와닿네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는 이 경험도 전부 오온이겠군요. 컵을 든 손의 감촉이나 커피의 온도가 색, 따뜻하고 향기롭다 하는 느낌이 수, 이건 내가 좋아하는 원두네? 하고 알아차리는 게 상, 한 잔 더 마실까 고민하는 마음이 행,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제 의식이 바로 식이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가 매 순간 경험하는 현실 그 자체네요. 네, 우리가 나라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경험의 총체죠.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오온이 우리가 내 것이라면서 집착하는 유일한 대상 영역이라는 점. 유일한 대상. 네, 그리고 둘째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유일한 장소라는 점입니다. 허리가 아픈 괴로움은 허리, 즉 색에 대한 집착에서 오고, 모욕적인 말에 대한 괴로움은 그 느낌, 수나 생각, 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이 명확해지네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가 오온이라면 괴로움을 끝내는 해법 역시 오온을 떠나서는 찾을 수 없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열반을 어떤 장소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바로 이 오온 위에서 집착이 소멸하는 하나의 사건, 이벤트라고 표현합니다. 사건이요? 네. 불이 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불이 꺼지는 것과 같죠. 위치는 그대로잖아요. 변하는 건 불이 타고 있느냐, 꺼졌느냐 하는 그 상태, 즉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라는 건지 아직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냥 이건 느낌이구나, 이건 생각이구나 하고 이름표만 붙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자료에서 이 보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법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법, 즉 담마로 봐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하거든요. 여기서 법은 우리가 아는 불교 교리 같은 지식 체계가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경험이 공통적으로 가진 세 가지 본질적인 성질, 바로 무상, 고, 무아를 의미합니다. 아, 그 유명한 삼법인이군요. 늘 변하고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 이걸 뭐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경험에 적용하려고 하면 막막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엄청난 성취감과 기쁨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그게 수죠. 보통 우리는 내가 해냈다, 이 기쁨이 영원했으면 하고 그 감정을 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놓치기 싫죠. 하지만 법으로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 성취감이라는 아주 유쾌한 느낌이 조건에 따라 지금 일어났구나.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진 않겠지. 무상.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에 여기에 완전히 의지할 순 없겠구나. 고. 그리고 이 기쁨 속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주체는 없구나. 무아.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현상의 특성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아,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로. 뭐랄까, 주어를 바꾸는 느낌이네요. 그럼 예를 들어 갑자기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어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도 내가 분노에 휩싸였다. 이게 아니라 아, 지금 내 안에서 무상하고 실체 없는 분노라는 뜨거운 에너지가 조건에 따라 잠시 발생했다가 곧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인 거군요.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화학 반응을 관찰하듯이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거예요. 주관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에서 객관적인 관찰자로 시점을 전환하는 것. 자료는 이걸 여실직연, 즉 있는 그대로 실답게 보고하는 것이라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열반으로 가는 유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그걸 실체 없는 현상으로 관찰한다는 건 거의 초인적인 능력처럼 들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소리를 지르거나 속으로 욕을 하지 않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심리적 연쇄 반응이라는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건 의지력으로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봄으로써 도미노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도미노 효과라니,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4단계입니다. 첫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온을 법으로 있는 그대로 봅니다. 정관이라고 하죠. 내 감정이 아니라 그냥 무상하고 실체 없는 현상으로요. 그러면 둘째 단계로 이전에 그토록 집착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대상에 대해 싫어하고 꺼리는 마음, 즉 염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염오라는 단어가 혐오처럼 들려서 좀 거부감이 드는데요. 내 감정을 미워하게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의 염오는 증오나 혐오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 또는 흥미를 잃는 것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해요. 예를 들어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집착하잖아요. 좋아요 숫자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에 불안해하고 네, 그렇죠. 이걸 법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요를 봤을 때의 짜릿함 수우도 잠깐이고 곧 사라지는구나. 무상. 남과 비교하는 마음 상행은 결국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구나. 고. 이 과정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나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었네. 나는 이 허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구나. 이게 바로 염오입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냉철한 식상함에 가깝죠. 아, 이제야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마술의 비밀을 알고 나면 더 이상 그 마술에 감탄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요. 집착의 대상이 가진 허무함을 꿰뚫어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식는 거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게 염오가 일어나면 셋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탐욕과 집착이 식어갑니다. 이걸 이탐이라고 해요. 소셜미디어를 억지로 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져서 저절로 덜 보게 되는 겁니다. 땔감이 떨어지면 불이 저절로 사그라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계에서 마침내 마음이 그 강박적인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심해탈이죠. 이게 바로 열반의 성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전히 내면의 인식 방식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프로세스라는 점을 자료는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출가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외적인 행위들은 이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그런 행위 없이도 이 심리적 과정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료는 그런 외적 조건들이 마음을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장치는 될 수 있어도 보조장치. 네, 결코 필수 부품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아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를 다시 한번 날카롭게 지적해요. 아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 그거. 저도 명상을 하다가 다리가 저려올 때 속으로 이건 내 다리가 아니라 그냥 감각일 뿐이야. 무상하고 무아야 라고 되뇌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10초도 안 돼서 아이고 내 다리 아파 죽겠다 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의 차이인가 봅니다. 하하, 그거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아라는 교리를 아는 것과 다리의 저림을 정말로 나 아닌 현상으로 체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경전을 줄줄 외우고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지식의 성취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그 집착의 불길이 실제로 꺼지는 그 경험 자체가 열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열반을 지식의 성취가 아니라 인식의 종결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인식의 종결이라 무언가를 더 얻고 쌓아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그 잘못된 인식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의미군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가깝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나와 세상을 분리해서 보던 그 이원론적인 인식이 끝나고 모든 것이 그저 조건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을 체득하는 순간인 거죠.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내용이 청취자께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이 말하는 열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열반의 유일한 필수 조건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몸과 마음, 즉 오늘, 나 또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끊임없이 변하고 실체 없는 자연현상, 즉 법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시대나 환경, 신분이나 형식 같은 모든 외적인 조건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인 거죠. 바로 그곳, 나의 몸과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관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내적인 인식의 전환만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열쇠라면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 애쓰는 이 모든 노력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보시는 것도 오늘 이 분석의 의미 있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